음, 뭐 지금은 여러 가지 종류의 음식들, 먹을거리들, 즐길거리들이 사실 근현대사를 기점으로 가장 풍부하지 않나 싶어요. 여기서 더 많아질까? 더 다양해질까? 싶을 정도의 의구심이 들 만큼 우리는 거의 매일 풍족한 영양분들, 육류, 뭐 어류, 채소, 유제품, 인스턴트 식품, 뭐 끊이지 않게 먹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삶의 질이 보장되는 개발도상국 혹은 선진국들의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고요. 음, 아직도 먹고 살기 힘든 후진국들, 그리고 오랜 식민지의 그늘에서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나라들에서는 또 사실 해당되기 어려운 전제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한번 그 물에 관한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뭐 그때 읽었던 통계들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 전 세계의 뭐 6, 70억 인구 중에서 수돗물에서 나오는 물을 그대로도 마셔도 되는 인구는 1%도 채 되지 않고, 또 식수를 부족하지 않게 즐기는 인구의 비율도 전체의 20%가 되지 않는다라는, 대부분 그 정도의 통계 수치를 본 적이 있어요. 뭐 실질적으로 아프리카의 몇몇 나라에서는 수백 수천 명이 써도 충분히 남을 만한 물을 한 가정, 부유한 한 집에서 거의 독점하듯이 사용하고, 벽을 하나 두고 혹은 걸어서 2, 3분 거리를 사이에 두고 떨어진 가난한 사람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굶어 죽기도 하고 여러 질병에 노출된다고도 보았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출판사 가지에서 발행한 에콜로지스트 가이드 푸드 편입니다. 에콜로지스트 가이드라고 해서 이제 어떤 주제에 대한 심층적인 이야기들을 다루는 책인데요. 실질적으로 더 에콜로지스트는 식량 산업에서 벌어지는 노동력 착취 문제와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항생제,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건강 문제들 등을 영국 현지에서 고발하고 보도한 컨텐츠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지은이는 먹거리와 환경, 소비자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영국의 저명한 탐사보도 기자이자 저술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책에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음식들에 대해서 굉장히 압축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과일, 채소, 육류와 어류, 유제품, 기타 식료품, 그리고 마실거리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과연 우리가 소비하는 공정거래의 제품들은 공정거래를 정말 잘 거쳐서 우리에게 오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바나나에 이렇게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목숨을 안 걸죠. 근데 우리는 꾸준히 바나나를 소비하고 그 바나나에 대한 공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서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비위생적이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굉장히 저렴한 노동력으로 착취를 당한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책을 읽다 보면 이게 비단 우리 모두의 몫으로만 돌릴 수 있는 책임의식으로 압축시키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사실 들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도 광복 이후에 먹고 살기 힘들 때 보릿고개를 거쳤고, 물론 그 과정에서 발휘된 어떤 강압적인 제약들은 분명히 잘못됐지만 결국은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 나라로 건너가 돈을 벌었고, 또 열심히 공단에서는 가발도 만들고 여러 가지 비약적인 제조 산업에서 수익들을 얻어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뭐 지금 와서 선진국의 길로 도약을 했고, 또 무수히 많은 희생과 상처들을 여러 선배, 어른들, 우리들의 조상님들이 감당하면서 이뤄낸 것인데,
이 책에서 다루는 이 과일, 채소, 육류와 어류 이런 현지에서의 취약한 노동계층들에 대한 물론 위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그 국가가 갖고 있는 어떤 제도적인 한계가 사실은 더 표면에 드러나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물론 또 우리가 바나나 한 개 먹는다고 과테말라의 정부에 탄원서를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설사 바나나 먹는 양을 줄인다고 해서 그들의 노동 환경이 하루아침에 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그래왔듯이 이러한 꾸준한 관심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자각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들의 환경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친일파 숙청, 썩어빠진 일부 종교인들,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혐오와 분노 굉장히 높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그 반일운동을 벌이면서 대표적으로 희생양도 아니지만 표적이 된 유니클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한 55개 정도의 오프라인 매장을 폐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인가 어제 제가 봤던 기사를 보니 오프라인 매장은 폐점했지만 온라인으로는 꾸준히 매출이 이어져서 역대 최고의 매출을 갱신했다라는 기사도 봤고요. 가짜 뉴스이길 바라지만 또 그런 뉴스들은 징그럽게 그 새끼들이 진실되게 보도하기도 하죠. 우리 스스로 자각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하나의 소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일일이 떠올리고 이해관계 속에서 그 결과까지 이 제품들을 생산하는 사람들의 목까지 고민하는 건 사실 무리고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도 한때 그랬었고 또 설사 지금 우리의 사회에서도 그렇게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빤히 있다는 사실, 이 현실이 저는 개탄스럽습니다. 염전에 있는 노예분들도 그렇고 우리 그 속된 말 이렇게 새우잡이 배에 팔려간다는 듯한 표현도 있었듯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결하고 더 좋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분명히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 그 두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두유를 꼭 마셔야 하는가? 우유는 왜?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이 우유 같은 경우는 저는 정말 할 말이 있어요. 원체 어릴 적부터 왜소한 체격이었고 키가 별로 크지 않아가지고 국민학교 6년 내내 우유급식을 했었죠. 그리고 꼭 우리 반에 그런 애들 한두 명씩 있잖아요. 나 오늘 우유 먹기 싫어. 우유 안 먹을래? 하는 애들. 부끄럽거나 창평은 아니지만 그 친구들의 우유는 제가 다 마셨습니다. 그런데 키가 크지 않았을까요? 정말 우유는 우리를 키 크게 해주는 음식일까요? 한동안 꽤 깊게 고민을 했는데 한 10여 년 전, 한 15, 16년 전에 영국이었나 유럽에서 만든 다큐멘터리를 보고 정말이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물론 다큐멘터리라는 작법이 파란색은 빨간색이다 라는 전제로 시작을 하면 파란색이 또 빨간색이 되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걸 보는 우리는 우리의 눈을 의심하면서 파란색이 빨간색이 될 수도 있구나, 혹은 그래 저건 빨간색이야 라고 믿음의 경지까지 이를 수도 있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실 테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결국 콜럼버스 그 자식이 이제 인도라고 알고 갔던 땅을 점령했고 수많은 원주민들을 죽이면서 얻어낸 그 값진, 정말 뽑기로는 대박을 뽑은 거죠. 현재 미국 땅 어마어마하게 많은 가축들, 그들로부터 얻어지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우유들,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머리가 좋은 마케터들, 폭리를 취하기 바쁜 사장들은 우유가 몸에 좋다는 낭설을 퍼뜨리기 시작했고 우리는 지금까지도 우유를 먹으면 건강해진다, 뼈가 튼튼해진다, 키가 커진다라는 정말 거지 같은 말을 믿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인에 박혀서 우유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의
1시간 남짓 출연한 많은 과학자들과 의사들이 우유는 결국 우리의 몸에 그 어떤 도움도 주지 않는다 라는 거의 100%에 가까운 확신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소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오랜 시기가 만들어낸 암묵적인 사실, 그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결국은 그대로 화석이 돼버린 시대가 만들어낸 저의 어떤 불문율들이란 게 있죠. 그로부터 우리는 그것들을 결국 이해하거나 동의하는 범위를 떠나서 소비하고 있게 되는 거고요. 사실 우유가 몸에 좋지 않다라는 전제를 저는 신혼초에 아내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어필을 했고, 아내도 어느 부분 동의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두 아이가 태어났고 아이들의 성장기를 지금도 거치고 있지만 집에 우유를 사다 놓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물며 작년에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는 아이들이 학교 어린이집을 가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더 우유를 집에다 비치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사게 되면서도 탐탁치가 않고, 또 우유를 대체할 만한 그것이 다른 무엇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끔씩 해보지만 또 정작 뾰족한 해답을 찾지도 못하고 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평화롭고 자유롭고 안정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한민국, 그것도 남한, 북한은 북한이죠. 대한민국이지 우리가. 예, 국한된 얘기인데 조금 더 시야를 넓히고 조금 더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 그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다양성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종류의 책을 읽다 보면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끝말에 늘 이런 되도 않는 포부를 남기게 되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현실인데요.